안녕하세요. OK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길게 드릴까 합니다. 도로 점용 허가에 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가게를 하시거나 주차장을 하시거나 이럴 때 그 이제 큰 도로에 도로와 가게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근데 그 인도를 보면은 보통 이 블록이 있고 차가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차가 못 올라오게 돼 있고 인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게를 하시다 보면 차가 이 가게로 들어오게 하게끔 해야 영업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혹은 이게 땅이다, 혹은 주택을 짓겠다 이러면 이게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어 버리면 사실은 이게 맹지가 되거든요. 차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내 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허가가 바로 도로 점용 허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도로 점용 허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또 원하는 곳도 많고 그렇게 해야 할 또 이런 사업을 도로 점용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이것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경기도 화성시만 해도 1년에 10,000건 이상 이게 점용 허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도로 점용 허가를 하시겠다는 분이 또 전화가 와서 어딘가 하면 이제 안산 쪽이더라고요. 안산이면 이제 그 관할 지역이 시흥이거든요. 시흥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4차선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장 뒤에 이제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출입구가 이미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좁으니까 이쪽 큰 도로 쪽으로 이렇게 도로 점용 허가를 내 가지고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되겠지요.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쪽에 이미 도로 점용 허가를 한번 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에 혹시 문의를 해서 저쪽에 이미 있는데 이쪽에 또 낼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기 전에 일단 시청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 일을 제가 이제 한 건 아니고 이제 가까이 젊은 행정사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보고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그분이 진행을 했는데 시청에다 전화를 하니까 양쪽 다 두 군데 다 도로 점용 허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이제 확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안 된다 하면 이쪽이 됐는데 또 못 내줘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청에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갔지요.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 사진도 찍고, 근데 이제 이 도로 점용 허가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위임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사가 대행을 하니까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이 신청서는 우리 그 관공서에 들어가는 신청서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적 사항 같은 거 쓰고 주소 쓰고 이렇게 여기에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사업 계획서도 이제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는 또 약간 좀 작성해야 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토지 대장, 위치도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현장 사진은 이제 가서 현장을 찍어야겠죠. 현장 사진을 이제 찍는 요령은 이쪽 편에서도 찍고 저쪽 편에서도 찍고 도로 건너편에서도 찍고 전체적으로 잘 나오게끔 좀 찍어가지고 인형 사진을 찍고, 그리고 평면도와 공사 계획도 여기 이제 문제인데
예, 옛날에는 뭐 평면도와 공사 계획도를 그냥 손으로 좀 이렇게 그려도 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려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기 이제 시나 군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꼭 거기 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가능하면 오토캐드 파일로 뭐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PDF 파일로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PDF 오토캐드로 만들면 또 나중에 경찰서에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그 이제 그 도로 사정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서. 그래서 그 시청이나 군청에 내야 하는 게 평면도하고 공사 계획도인데 여기에 우리 행정사분들이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건축사무소나 토지 청량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만약 의뢰하면은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굴착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도로를 조금 낮추는 정도의 그 작은 공사니까 아이고 방금 손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뭘 물어보시느라고요.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일한 지가 한 1년 반 됐는데 뭐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비자 관련 일을 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인허가 쪽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자 관련 업무도 지금 중국 동포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분이 일거리도 없다고 그러시고, 예, 또 새롭게 들어온 중국 동포분도 많지도 않고, 예, 뭐 손님 뭐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던 얘기, 자 평면도와 공사 계획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손으로 직접 그려서 이렇게 이제 공무원에게 제출하려니까 뭐 연필로 그리든 볼펜으로 그리든 원칙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현장의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오토캐드로만 작성된 것을 PDF로 이제 제출하는 걸 원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면 평면도와 공사계획 때 우리 행정사분들 이걸 이제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되잖아요. 뭐 실제로 굴착을 하거나 이런 큰 공사할 때는 이제 그 청량사무소에 건축사무소나 청량사무소에 맡겨야겠죠. 그런데 이제 작은 공사 그러니까 뭐 단을 이렇게 보도블록을 약간 낮추는 작업 정도니까 그런 이제 자격 있는 청량사무소에 의뢰할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좀 빠지잖아요. 손으로 그리고 연필로 그리고 하면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이 이제 하는 우리 행정사분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번 오토캐드로 우리가 한번 배워서 그려보자. 그래서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며칠을 배웠습니다. 제가 며칠 배워 가지고 일단 이 공사 계획도라는 거를 이제 시청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견본이 있거든요. 이런 공사 계획도. 이거는 이제 시골인가 봐요. 여기 뭐 이제 좀 너무 단순하게 돼 있는데 뭐 이래 놓고 뭐 이게 어떻게 하라고 공사 계획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런 거를 좀 봐가지고 그다음에 그 계획 평면도라는 것도 있어요. 요것도 군청에서 올려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가지고 이 파일을 일단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수정을 하는 수준으로 해보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시고, 뭐 한글 프로그램 다 하시잖아요. 한글 프로그램 좀 할 줄 아시면, 요거 좀 요령만 좀 익히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 공사 계획도, 요런 공사 계획도를 일단 다운받아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시 이제 샘플 받아가지고, 만들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선 넣기 하고 여기 뭐 요런 이제
이 시설물이 뭐가 들어갔다. 여기다가 또 이분은 요걸 한 8m로 하고 8m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8m가 안 되고 여기 들어간 입구가 이렇게 곡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m 정도 점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아스콘으로 까시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아스콘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아스콘을 까도 아스팔트니까 아스팔트는 또 되나 했는데 접수가 되더라고요. 보통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보도블럭을 이렇게 경계석 요거를 없애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보도블럭을 이렇게 낮게 이렇게 깔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차장을 차를 많이 쓰니까 아스콘을 까시겠다 이래가지고 이 아스콘 작업해가지고 이 시공업체들을 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큰 시공업체들은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작은 시공업체를 잘 구해야 됩니다. 근데 잘 구하셔야 돼요, 진짜. 잘못 구하면 전화 몇 군데 해보니까 뭐 얼토당토하는 가격을 불러요. 뭐 요거 하는데 뭐 1,500만 원을 불러요. 아이고, 아니 무슨 1,500만 원이야. 이 겨우 8m 까고 이 아스콘 까는 건데 무슨 1,500만 원 들겠습니까? 볼펜으로 그려도 되는 걸 우리가 지금 오토캐드로 그리는 건데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저희가 며칠 걸려서 이렇게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작성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계획표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인데 평면도도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뭐 오히려 더 간단해요. 그냥 건물 이 평면도하고 도로 평면도 요 정도만 그려주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그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봤더니 대부분 현장 가서 그러면 8m니까 거기 도로만 까고 되겠네. 그래 도로 조명 허가 신청만 내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가로수가 있고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수와 가로등이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8m, 10m 딱 안 나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딱 원하는 들어간 입구에 반드시 가로수나 가로등이 있거든요. 가로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로수나 가로등을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로등은 좀 복잡해요. 전기가 배선이 돼 있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가로수는 그나마 뽑아서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우리 마음대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이전 신고를 하고, 이제 수목 담당 부서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로수를 어느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고 심지어 옮겨놓고 또 보증금을 내야 돼요. 1년 후에 이 가로수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그때 죽어버리면 그 보증금도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이 가로수 이전 신고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만 하면 되겠지 했다가 또 가보면 이런 변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로수를 일단 한 개로 옮기기로 했거든요. 한 개만 딱 옮기고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허가를 이제 냈습니다. 아이고 고생을 했죠. 저는 고생 안 했습니다. 옆에 하시던 분이 전용 허가를 내느라 고생을 하셨죠. 네. 보통 이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공사비는 이제 별도고 이래 점용 허가를 내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은 15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1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이거 수목 이전 신청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뭐 한 150 받아도 크게 또 이게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 서류들이 또 꾸미는 게 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나름. 행정사분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랄 일이 또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사, 옆에 있는 행정사가 이걸 다 해서 접수를 마쳤죠. 예, 공무원도 오케이, 경찰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접수 딱 끝도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도로 점용 허가를 많이 접수를 했는데, 행정사분이, 접수하는 경우는 처음 본대요. 그 얘기 듣고 접수한 행정사도 충격받고 아니 원래
도로증명 허가 대행은 행정사나 변호사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무한 하고 청량사무소나 건축사무소에서 혹은 도로 시공업체에서 이렇게 대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행하면 그건 불법인데 그건 법률상으로 불법이거든요. 대행을 하면 안 되는 게 안 되고 행정사가 대행을 해야 이게 합법적인 건데 이 합법적인 경우는 하도 없고 전부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래서 그 우리 행정사와 같이 얘기하면서 야 이거 우리 행정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분들이 다 하고 계시고 그것도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데 그래서 이 행정사분이 그렇게 공무원 분에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사실은 그게 합법적인 게 아니다 불법적인 게 아니냐 하니까 근데 현장이나 현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는 행정사분이 없어서 다 시공업체나 뭐 청량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행정사 분들이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오늘은 도로증명 허가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